안녕하세요. 부동산 TV의 서당계 김지연. 홍성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부터 덕물주는 빼고 있어요, 본인이. 약간 무한하다고. 2022년 정말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 이거 진짜 자고 나면 또 뭐 달라져 있고 법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도 모르겠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법무사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속 시원하게 세법도 물어보고 싶고요. 네,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면서 또 모신 미모의 여인들을 또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닙니다. 네, 그 임유나 세무사님과 공인중개사 이지은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됐는데 네, 세법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죠.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세법이 개정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러 오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상담 5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바뀌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어요. 공부가 저절로 되죠.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상담이에요? 우선은 세금을 안 내도 되냐? 주택을 살 때 이거 세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나오면 얼마나 나오냐? 요거 가장 궁금해하세요. 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이진 대표님께서는 또 네네. 어떤 또 저희는 질문을? 주로 받는 질문은 살까요, 팔까요? 그거는 집 사야 예나 돼요, 지금이나 팔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네네. 전에는 이렇게 매도 측이 훨씬 단단하시다 보니까 이 금액대 나가겠죠? 그때 전화 주세요. 근데 지금은 얼마에 팔면 나갈까요?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질문의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치솟는 이 네. 부동산. 그러면은 종부세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네. 종부세는 모두가 다 내는 세금은 아니고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일정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는 보유세입니다. 일명 이제 부자세라고 하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2주택 기준으로 서울에 2채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뭐 3천 안에 2천만 원 아래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뭐 6천만 원 내신 분도 있고 더 많이 내신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종부세가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이 종부세가 똑같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2주택, 3주택 이상 되면 세율이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네. 생각해보세요. 7월 달에는 토지세가 나오나요? 재산세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가 먼저 나오나요? 네네. 토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되면 주택분해. 또 주택분으로 네네. 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종부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세금을 몇 번 내야 되냐고요. 그게 원래 재산세가 7월, 9월에 내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가세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재산세 냈던 게 미리 빠져요. 빠져서 나오는 세금이 그건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뭐가 나가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지금. 나 이거 뭐 자동차 할부보다 더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 2010년도에 나라에서 권장 사업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주차장 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주택이 자꾸 모자라니까 주택 보급률을 높이려고 나라에서 시행을 한 제도인데 네네. 그때는 이제 세대 수가 되게 많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임대사업자로 묶으면 이거를 세대를 안 봐주겠다. 네네. 그래서 과세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팔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임대사업자를 잠깐 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8천만 원이 나온 거야. 다시 또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보니 중간에 다시 팔면 한 채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이거를 보유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건데 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세무서에다 등록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는 필수예요. 근데 구청에다가 등록하는 거는 본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년짜리 단기가 있고 8년짜리 장기가 있는데 그래서 4년이나 8년짜리 등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혜택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 등록했던 사람들은 이제 임대료도 못 올리고 근데 혜택은 준다고 하니까 임대료도 못 올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점점 혜택수는 사라지고 있으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내는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 땅 자체가 없어서 오피스텔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어떤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가 현재는 갑자기 또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분들도 이걸 빨리 팔고는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승인해서 승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되려고 하니 처음에 받았던 혜택은 나는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사실 거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나마 좀 좋은 게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전월세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이득을 조금 보시는 거고 매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도 진짜 집 맞아요. 하나 사기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도 그럴 기회가 이제 없고요. 없고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옛날에는 종부세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 공시가가 낮아서 그런 거지? 옛날에. 종부세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예요. 근데 기준시가는 지금 시세 50%, 70%밖에 안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그 공시가격이 시세 현실화가 된다고 해서 2021년부터 확 올렸어요. 그래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1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세요. 공시가 기준. 네, 공시가 기준으로 11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시고요. 근데 2주택자 이상이시라고 하면은 6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6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세무사님, 네,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서울에 네. 집이 만약에 두 채가 있다. 공시가가 네. 하나는 16억짜리, 하나는 14억짜리가 두 네. 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선은 계산 구조를 말씀드리자면은 16억이랑 14억 더하면 30억이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6억이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6억이 공제가 되는 금액에서 공정가액 시장 비율 95%를 곱하고요. 그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세요. 거기에 이제 세율이 들어가는데 2주택자니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니까 이제 세율이 이제 2배가 됩니다. 일반 세율에. 그렇게 돼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6천만 원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각각 한 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아. 절세가 되세요. 계산해보면 6천만 원에서 50%씩 공동 소유하면은 한 3천만 원대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각각 한 채 가지고 계시는 게 그거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더 또 줄어요? 세도가 되세요. 네. 1%만 주면 안 되고. 1%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1%만. 네. 근데 막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지금 네. 이렇게 세율이 오르기 전에는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2배 세율이 올랐으니까요. 거의 절반 이하의 세금이 부과되셨을 거예요. 세금은 분할 납부도 되나요? 네, 6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세요. 250이 넘어가면 네. 되고 250이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네. 써 있더라고 거기다. 그래서 안 된대. 씨. 나. 자,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신 분들. 아, 네. 우선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7년 8월부터 거주 요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2년 보유하시면서 2년 거주까지 하셔야지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 네. 정부가 이번에 작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이제 유예시키는 제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상속으로 받는 것들은 진짜 네.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보시면 그렇죠. 그 뭐 특히 토지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받기는 했으나 이거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이 땅덩이가 또 크면 그렇게 잘 안 팔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빨리 땅을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주시고. 빨리 아니, 하는 근데 게 빨리 하는 게 좋은 미리 거. 주면 또 안 되잖아, 자식들한테는. 상속이 원래 더 세금이 더 안 나와. 증여보다. 맞아요. 증여가 더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집에다 금고 하나 사서 이렇게 아, 네네. 놓고. 큰 아파트인데 종부세를 한 분은 10배 막 이상 내고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공동 명의로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공동명의. 네.
공동묘기를 게 좋긴 좋구나. 그래서 그렇지. 공동명의에 쓸 경우는 또 다른 분이 어떤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한 채인데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워낙에 많이 내는 지금 시점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참으시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도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이게 부동산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맞아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 너무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안 것 바뀔까 같아요. 봐 걱정돼요, 정권. 솔직히 이주택자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꼭 풀릴 때 대출이 같이 풀려야 돼. 대출이 안 맞아요, 풀리면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요. 저는 생각하는 게 무주택자들 실제 맞아. 진짜 실제 그렇죠. 거주해서까지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은 대출 많이 풀어드려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너무 억울한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들 열심히 벌어서 네. 당첨도 사실 힘든데 네, 맞아요. 청약 당첨되셔가지고 기쁨이 너무 짧대요. 어. 이제 중도금 대출 대출부터 때문에. 시작을 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주택 집안을 가격도. 사는데 그렇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맞아요. 살 수 있다면 사겠지만 이 영혼마저도 못 맞아요. 판다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영혼의 가치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 사람들을 사교명으로 모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정말로. 결국은 그렇게 모는 거란 말이지. 송도도 전월세 시장 자체가 너무 호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역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지금 김포 파주까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빠져서 청라로 갔다가 청라에서 빠져서 김포 파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다 맞아요. 밀려서 간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악순환이 왜 계속 벌어지냐고. 대출 풀어주세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기에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세금을 이제 양도세는 물론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그 세금이 이제 오롯이 이제 매수인한테 부담이 전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임차인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과를 좀 완화시켜야지 공급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이 가격이 좀 안정화되실 것 같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네. 난 좀 안쓰러운 경우가 뭐냐면 강남에 옛날에 집이 주택이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무조건 그래도 비쌌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시가가 막 30억, 40억씩 올라서 그 지금 뭐 그분들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1년에 막 그걸 6천만 원, 8천만 원씩 내려고 보니까 생활을 못 하는 거야, 생활을. 그래서 정말 나가서 막 경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요즘. 그 이제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서 고령 이제 오래 보유한 거에 대한 거랑 그리고 고령자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빠집니다. 아, 다행이네. 네. 얼마나 빠지죠? 30%에서 50%까지 많이 네, 빠져요. 빠져요. 네. 좀 더 빼주지. 다세대 주택은 이 주택 보유주에서 빼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거를 주택이 1가구 10주택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10주택만큼 세금을 그렇게 책정을 해버리면 더 주택 보급률을 높이려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다 완화해줬다가 그 사람들 그냥 두드러 맞은 거라 맞아.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런 거는. 2주택서부터는 등기비가 틀려져요. 그럼요. 그래 등기비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야, 진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집을 임대할 때 더 비싸게 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주택을 샀을 때는 그만큼 중과되는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절충 부분을 국가에다가는 배상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나 맞아요. 그분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죠. 지금 전세 비용이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맞아. 이 원룸 투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다 올려놔 버리면 맞아요. 전세 대출도 막아놨어요 또. 맞아요. 정말 오늘 두 미인 분들과 부동산과 세무법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숨이 턱턱 막히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하시고요. 똑똑한 한채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또 그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처럼. 그러면은 안 팔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정권이 바뀌길 기도해야죠. 네. 언젠가 되겠지. 네, 부부동산 TV 구독자 모든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항상 달리겠습니다. 네, 부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